이번 시간에는 제2과목 조사관리와 자료처리 챕터 3 2차 자료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학습 방법을 보시면 2차 자료의 종류, 유형, 그 다음에 문헌연구의 개념과 특징, 내용분석법의 개념, 특징, 내용분석법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경우, 그 다음에 2차 자료의 장단점, 한계점. 이번 파트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가볍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2차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현재 수행 중인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1차 자료죠. 2번 연구자가 조사 목적에 맞게 만들어낸 1차. 3번 주로 이전에 출판되지 않은 새로운 자료를 사용하는 자료이다. 새로운 자료를 사용하는 자료 1차. 그죠? 4번 기존의 개인 또는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 관행물 이것이 2차. 답은 4번. 2번 2차 자료를 내부 자료와 외부 자료를 분류할 때 내부 자료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번 기관이나 기업 또는 단체 활동 과정에서 정리된 자료이다. 기관이나 기업 또는 단체 활동 과정입니다. 이거는 내부. 2번 수집하는데 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 내부 자료니까 쉽게 구하죠. 내부. 3번 공공기관의 각종 보고서,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물, 이거는 외부. 답은 3번. 4번 기업 혹은 단체의 지난날의 경험이니까 내부 자료죠. 학습 내용의 축적 결과물, 내부. 답은 3번. 3번 다음 중 외부 자료가 아닌 것은 1번 자사기관의 고객 만족도, 자사기관이죠. 이거는 내부. 2번 신디게이트 DB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정보, 비영리 단체에서 출간한 출판물, 이거는 다 외부 자료. 답은 1번. 4번 비용이 무료이거나 저렴한 편으로 공신력이 있어 자료의 신뢰성이 높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자료는 이거를 외부 자료. 답은 2번. 5번 다음 중 외부 자료 해당하는 것은 정부기관이나 일반기관에서 일정한 시점에 간격을 두고 지속해서 출판되거나 발행, 외부 맞죠? 니은 수집된 데이터와 자료를 통계적인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도출, 외부 맞고. 디귿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정보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만든 자료, 외부 맞죠? 리을 관련 상황이나 현황 등의 정보를 알리거나 공유, 맞습니다. 미음 경영 전문기관, 기술 전문, 마케팅 전문 조사기관, 학회나 협회 발행하는 자료, 맞습니다. 답은 모두 해당 외부 자료. 4번. 6번 외부 자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인터넷에 많은 자료가 있으나 정확하게 찾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 자료 일단은 맞습니다. 2번 자료의 수집을 위해 설문조사, 관찰, 실험 등의 방법이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1차. 3번 조사자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조사 설계를 하는 것을 우리가 1차, 직접 하는 거죠. 다. 4번 비용이 저렴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쉽다. 이거는 우리가 내부 자료. 그래서 외부 자료는 1번. 7번 2차 자료 수집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료 수집의 이념은 필요 없죠. 2번 자료 수집 목적, 방법, 범위. 답은 1번. 8번 2차 자료 분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 분석 맞죠? 자료의 결집값 하면 우리가 뭐죠? 이거는 1차 결집값 하면 1차다. 2번 3번 자료를 직접 수집하지 않아도 된다. 갑자기 여기까지만 딱 읽고 여기 체크하면 안되죠. 뒤에를 끝까지 안 와도 된다. 맞죠? 4번 기존의 데이터를 수정, 편집, 분석 맞죠? 4번 2번 9번 2차 자료의 수집 방법 선정하기 위한 계획 수립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2차 자료를 수집하려는 자료 수집의 목적, 자료 수집의 범위, 자료 수집의 방법 등을 검토한다. 맞죠? 처음부터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지 않는 것이 유연한 수집 방법 선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해야 된다. 명확하게 해야 되죠? 2번 3번 2차 자료 수집은 6화 원칙 활용하여 세분화 맞죠? 자료 수집에 관한 배경, 상황 이해하고 관련성과 정확성 높은 자료를 찾을 수 있으므로 자료를 수집하는 이유와 필요성 등을 반드시 정리 맞습니다. 답은 2번 10번 2차 자료 수집을 계획을 세울 때 활용할 수 있는 6화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을 what, 목적, 관련 키워드 명확히 한다. 맞죠? 어떻게 how, 수집하고자 하는 자료를 찾는 방법이죠. 맞죠? why, 왜, 자료를 수집하려는 이유, 필요성 맞습니다. 어디서 where, 수집하고자 하는 자료의 내용을 세분화하고 일간, 주간, 월간, 세부적인 일정을 수집한다. 우리가 where가 아니라 when. 4번 11번 문헌연구, 이번에 문헌연구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논문, 신문기사, 일기, 서신 등 문자로 기록된 것만이 문헌에 포함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뭐 되죠? 그림도 되고 녹취록, 영상 다 됩니다. 문자만 되는 것은 아니다. 2번 양쪽 자료, 질적 자료 모두 활용 맞죠? 다른 형태의 연구에서 선행 연구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보조적인 방법 맞습니다. 4번 문헌 연구는 이미 발표된 연구의 결과나 역사적 문서를 수집하여 연구자가 연구하려고 하는 문제를 분석 맞습니다. 다음 1번 12번 문헌 연구의 특징 거리가 먼 것은 1차 자료를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 활용 맞죠? 2차 자료 수집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맞죠? 3번 연구 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 동향 알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 문헌 연구는 문헌 해석 시 연구자의 편견을 제거할 수 없고 편견이 들어가는 경우죠. 편견이 있다. 4번 13번 다음 중 문헌 연구의 중요성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문헌 연구죠. 해당 학문 분야의 최근 동향 파악 맞죠? 니은 연구 주제 가능 연구 가능한 주제를 선택 맞습니다. 연구 문제를 구체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한다. 미음 연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다 맞습니다. 문헌 연구의 중요성. 답은 4번 14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연구는 시간 비용을 절약 정보 수집이 용이하다. 연구 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 맞죠? 연구 동향 알 수 있는 거 선행 연구의 신뢰도가 현행 연구 신뢰도를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문헌 연구 그죠? 답은 2번 15번 다음에 해당하는 문헌 연구의 목적은 문헌 연구를 통해 선행 연구의 제한점 또는 재원 부분에서 해당 연구의 한계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 그죠?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러면은 연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피하기 위해 요거 맞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3번 16번 문헌연구 시 연구자의 자세. 틀린 것은 기존 연구에 비판적 자세를 갖는다. 맞죠? 조사하고자 하는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문헌만 찾는다. 그죠?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문헌만 찾는 겁니다. 관련 없는 거 찾으면 안 되고. 자신의 연구와 연계성이 있는 책은 문헌 활용. 맞죠? 문헌 연구의 결과는 현재형으로 서술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과거 자료잖아요. 문헌 연구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과거형으로 서술해야 됩니다. 4번. 17번 문헌 연구 시 연구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1번 자신이 설정한 연구 문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기존 연구를 찾는다. 맞죠? 2번 자신의 연구 문제와 상반된 주장을 하는 연구를 피한다. 피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보조적으로 같이 연구를 해야 좋은 거죠. 피하면 안 됩니다. 3번 문헌 중 해당 연구자가 직접 연구에 참가하여 관찰한 결과들을 기록한 1차 자료를 확인. 맞죠? 탐색한 문헌의 저자, 제목, 전월명 혹은 출판사명, 자료원 등을 기록하는 요약 카드를 작성한다. 맞습니다. 답은 2번. 18번 문헌 연구 절차의 각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뭐 순서를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래서 관심 주제를 명확하게 구체적인 범위로 좁힌다. 여기 1번. 연구 주제와 관련된 중심 단어 찾아. 핵심어 목록 작성하기. 2번. 그다음에 자료에 탐색을 해야죠. 그 다음에 중심어를 찾았으니까 자료에 탐색 수집. 3번. 그다음에 자료의 핵심 내용을 읽습니다. 4번. 자료의 핵심 내용을 요약합니다. 5번. 자료를 종합하고 정리합니다. 6번. 순서대로 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19번 문헌 연구 시 자료 탐색 수집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연구의 주요 요소들을 중심으로 요약한다. 그죠? 주요 요소들을 중심으로 요약하면서 자료 요약 카드를 작성한다. 이거는 우리가 수집 단계가 아닌 핵심 요약 단계. 2번 최근의 자료에서 인용된 문헌들을 그 문헌의 초록과 요약을 먼저 읽는다. 맞죠? 수집 단계니까 최근의 연구 논문이나 연구 문제와 관련된 학회에서 발간된 학습지를 먼저 조사. 맞죠? 연구 문제와 관련된 서적과 연구 논문을 가능한 모두 찾는다. 바람직한 자세죠. 답은 1번. 2번, 20번. 이제 내용 분석이죠. 내용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내용 분석은 인간의 상징적 기호로 표시된 의사소통 기록물의 내용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겁니다. 내용 분석 잘 나오죠, 이거 문제. 그래서 2차 기록물이죠. 2차 자료. 1번 비개입. 맞죠? 2번 표본 추출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가 방대한 경우 분석을 못하니까 우리가 또 표본을 뽑아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하지 않는다는 틀린 말. 코딩을 위해서는 개념화, 조작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맞죠? 4번 서적을 내용 분석할 때 분석 단위는 페이지, 단락, 줄 등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21번 내용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차 자료죠? 조사 대상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다. 2번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경제성이 있다. 일정 기간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다. 연구 진행 중 연구 계획의 부분적인 수정 가능. 맞죠? 답은 1번. 22번 내용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분석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죠?
필요한 경우 재분석이 가능하죠. 3번 양적 내용을 질적 내용으로 자료로 전환한다. 이거는 틀린 말. 질적 자료를 양적 내용으로 변경. 그죠? 우리가 최종 목적은 뭐죠? 이거 2차 자료이기 때문에 2차 자료. 그럼 우리는 2차 자료는 정량, 정성, 그죠? 그래서 질적 자료를 양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 그죠? 그래서 이건 틀린 말. 4번 다양한 기록 자료 유형을 분석. 맞죠? 그래서 내용 분석법은 기록에 포함된 메시지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동기나 원인, 결과나 파급 효과 등을 파악하는 조사이므로 양적인 정보와 질적인 정보 모두 분석의 대상이 되지만 특히 질적인 정보를 양적인 정보를 바꾸어 분석합니다. 그렇죠? 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없죠. 답은 3번. 23번 내용 분석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조사자가 조사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죠? 장점. 2번 기록되어 있는 것만을 분석할 수 있다. 장점이 아니죠. 기록되어 있는 것만을 분석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단점. 사례조사와 개방형 질문지 분석의 특성을 동시에 보인다. 맞습니다. 장점이니까. 조사의 일부나 전부를 재분석하는 것이 다른 조사 방법보다 수월하죠. 맞습니다. 답은 2번. 24번 사회조사에서 내용 분석을 실시하기에 가장 실시하기에 적합한 경우 모두 고른 것은 내용 분석이죠. 내용 분석 실시. 기억, 자료 원천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자료가 문헌일 때. 맞죠? 실증적 자료에 대한 보완적 연구 필요할 경우 무엇을 자료로 삼을 것인가 검토하는 거. 맞죠? 연구 대상자의 언어, 문체 등을 분석할 경우 분석 자료가 방대할 때, 그죠? 방대할 때 실제 분석 자료를 일일이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 맞습니다. 미음, 정책 매스미디어 내용의 경향이나 변청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다 맞죠? 답은 4번. 25번 다음 내용 분석법의 절차에서 빠진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우리가 이거 보면 2번 내용 분석의 자료 표본 추출, 그 다음에 분석 단위 결정, 그 다음에 분석 카테고리 설정, 그 다음에 수량화의 체계 규정, 그 다음에 코딩,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그 다음에 자료 분석 해석, 연구 보고서 작성.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25번에 2번. 26번 내용 분석 적용 시 분석법 적용 시 코딩이죠.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우리 코딩은 뭐죠? 부호화. 코딩은 우리 곧 부호화다. 부호화. 1번 연구 주제 범위, 연구 대상 기간을 고려, 모집단 설정. 아니죠. 신문기사나 인터넷 게시판 글처럼 기록된 내용인 경우 단어 주제 또는 전체 기사 스토리 분석. 코딩입니다. 코딩. 분석 단위를 카테고리에 배열하고 숨어있는 내용도 부호화. 그죠? 부호화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답은 3번. 27번 내용 분석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단위.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연구물에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별로 진단, 치료라는 용어와 사정이나 개입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사용되는가 비교 분석한다. 그죠? 그럼 뭐죠? 우리가 진단, 치료, 사정, 개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분석 다니는 단어. 28번 다음 사례에서 활용한 연구 방법은 웰스는 1891년에 미국 남부지방의 흑인들이 집단 폭행을 당한 이유가 백인 여성을 겁탈한 것 때문이라는 당시 사람들의 믿음에 사실인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이전 10년간 보도된 나왔죠? 10년간 보도된 728건의 집단 폭행 관련 기사들을 검토했죠. 뭐죠? 우리가 내용을 분석한 거죠. 그죠? 수사법, 제1조, 2조. 답은 2번. 29번 내용분석법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장단점입니다. 장단점. 분석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맞죠? 그죠? 2번 조사자가 조사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장점이죠. 이건 단점이 아니라 장점. 가치나 태도와 같은 심리적 변수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맞죠? 4번 조사 진행 중에 조사 계획을 부분적으로 수정. 맞습니다. 장점. 그죠? 답은 2번. 내용 분석법의 장점을 모두 고른 것은 내용 분석법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내용 분석법.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다. 맞습니다. 조사 진행 중에 조사 계획의 부분적인 수정 가능. 맞죠? 다양한 기록 자료 유형을 분석. 맞죠? 가치나 태도 같은 심리적 변수 효과적으로 측정. 맞죠? 비관여적이죠. 그죠? 비관여적이므로 조사자가 조사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습니다. 비관여적이고 우리가 이걸 뭐 관여적이다 그러면 틀린 말. 그죠? 답은 4번. 31번 2차 자료의 필요성입니다.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사 문제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가능. 맞죠? 조사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미리 고찰. 맞습니다. 본 조사에 사용될 적절한 조사 방법, 조사 설계 방법을 제시. 맞죠? 연구자가 당면한 조사 목적을 직접 절대 할 수 없죠. 이건 1차. 답은 4번. 32번 2차 자료의 유용성 중에서 다음 설명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2차 자료는 탐색조사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탐색조사 성격, 구체적 조사를 위한 사전조사적 성격으로 활용될 경우 조사 문제에 대한 가설을 제공한다. 나왔죠? 가설을 제공하고 가설의 개념을 명확히 해준다는 유용성. 우리가 유용성 뭐죠? 가설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나와버렸죠 벌써. 그래서 우리는 1번 조사 문제에 대한 가설을 제공한다. 답은 1번. 33번 2차 자료의 장점과 장점이죠.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차 자료 수집에 드는 비용, 시간, 노력 절약할 수 있다. 맞죠? 정부나 공공기관에 공개하는 2차 자료는 양질의 자료이다. 왜냐면 정부나 공공기관은 신뢰기관이니까. 그죠? 신뢰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질의 자료인 거는 맞죠. 국제 비교 연구가 가능하죠. 장점입니다. 장점. 4번 조사 대상자의 반응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죠. 비관여적, 비관찰적. 그래서 그건 장점이 아니죠. 답은 4번. 34번 2차 자료 장점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종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맞죠? 우리가 종단 자료죠. 시기별로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2차 자료는. 그래서 맞고. 니은 전체 표본 중 하위 집단의 표본을 선택, 분석 가능. 맞죠? 다음에 디귿 조사 대상자의 권익을 해칠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되죠. 당연히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비반응성이니까, 그죠? 비반응성 때문에 맞다. 리얼 자료의 소재를 찾고 자료에 접근하는 데 비용, 시간, 노력을 절약할 수 없죠. 장점이 아니죠. 단점 틀리고 기억, 니은, 디귿만 맞습니다. 답은 2번. 35번 2차 자료의 한계가 아닌 것은 1번 연구자가 자료의 규모나 구조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한계. 수행할 때, 비교 연구를 수행할 때 개념의 정의, 계산 방법이 불일치할 수 있다. 한계죠. 3번 조사 대상자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상호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사 대상자의 사생활이나 익명성 침해 등 고려할 필요가 없는 점에서 일단 장점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장점. 답은 한계가 아닌 장점 될 수 있는 겁니다. 장점이. 4번 조사에 필요한 가장 최근의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이 한계죠. 답은 3번. 36번 다음에 해당하는 2차 자료의 한계. 사회복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자료를 생산하는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므로 연구자가 이 자료를 2차 자료로 하려면 1년 이후나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 가능하다. 이거 뭐죠? 1번에 우리가 가장 최근의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답은 1번. 37번 2차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다음의 평가 기준은 적절성입니다. 우리가 적절성, 2차 자료의 적절성. 동일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2개 이상의 자료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개 이상의 자료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이때 2개 이상의 자료원에서 제시된 자료가 거의 유사하다는 말은 뭐죠? 유사하다는 얘기는 일치한다. 그죠? 일치한다. 그래서 자료의 내용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일치한다면. 답은 1번. 38번 2차 자료의 적절성 또 나왔습니다. 적절성 판단 기준 중 시간의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떤 조사기관에서 특정 목적으로 자료를 편견적으로 공표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이건 우리가 적절성 중에서 편견에 들어가죠. 편견 글씨가 자꾸 이상하게 써집니다. 2번 동일한 주제에 2개 이상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가 거의 일치하는지 확인.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일치성. 3번 법률 등과 같이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자료 경우 최신의 자료. 자, 우리가 최신의 자료, 이걸 우리가 시간의 문제라고 합니다. 답은 3번. 4번 자료가 얼마나 정확한가 확인. 우리가 정확성. 답은 3번. 자, 우리 이렇게 가볍게 한번 풀어봤는데요. 자, 우리는 문제를 풀 때 기출문제 위주로 계속 풀고 계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기출문제 위주로 반복 학습을 하셔야 우리가 쉽게 시험에 통과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기출문제 위주로 계속 돌리시고 시간이 좀 되시면 이론 기본서 잠깐 보시고 문제 풀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